불랑기포라고 하는데 서양에서 명예에 전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랑기포는 뭐뭐 당시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으로부터 평양선을 탈환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자, 조명연합군이 나오고 일본군 나오고 평양선 탈환 전투,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죠. (1592년에서 1598년까지) 벌어졌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김상룡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자, 이건 이제 병자호란 때 사실인데, 자, 병자호란 때 인조와 소윤세자는 남한산성으로, 그 다음에 비빈과 복림대군 등은 이제 강화도로 갔는데, 이때 같이 따라간 사람 중에 이제 김상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상헌 유명한 병자호란 당시 이제 그 주전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의 이제 형제인데, 이제 왕실의 어떤 신주를 모시고 갔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청군이 건넌다 왔다는 소실에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폭약을 이고 순절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선지로 자주 나올 거 꼭 좀 알아두세요.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쟁하였다. 정봉수, 이립 등이 이제 의병으로 활동하던 시기는 바로 정묘호란이 되겠습니다. 1627년이 됐죠. 철산 쪽 평북 그쪽에서 이제 항쟁을 했고요.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거 이제 왜구랑 싸운 거죠. 이거는 1376년 홍산 대첩, 그 다음에 황산 대첩, 이성계, 아지발도 소년 장수, 근데 최무선의 진포 대첩, 요 세 가지는 좀 알아두시고요.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벌쳤다. 이게 정답이 4번이죠. 자,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 바로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이 있고요. 1592년 이제 7월에 있었고, 동년 10월에 이제 진주 대첩이 혈전을 거둔 끝에 이제 적을 무찔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그 행주 대첩이 있죠. 권율 장군의 1593년 2월에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그 조명연합군 승리하고 좀 연관이 돼서 좀 알아서, 이 조명연합군이 평양선 탈환하는 게 1593년 1월 초에 있었어요. 근데 1월 말에 얼마 안 가서 이제 벽제관 전투에서 명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게 1593년 1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전세를 또 바꾼 게 바로 행주대첩으로 이제 왜군이 이제 크게 기가 질려서 이후로 이제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 교섭이 지대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 여기서 이제 왜구가 되겠죠. 쓰시마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게 바로 세종 때인 1419년에 있었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가상 뉴스 위에 전개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좀 전에 말했듯이 조명연합군이 평양선 탈환, 이거를 해서 이제 전사가 역전이 되고, 그렇지만 벽제관에서 또 대패를 했댔죠. 얼마 안 가서 명군이. 그 다음에 1593년 2월에 권율의 행주대첩에서 이제 왜군의 길을 이제 꺾어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사실인데, 여기 선지를 볼 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정유재란, 지리한 화해 교섭이 행주대첩 이후로 쭉 있다가 실패하자 1597년 정월부터 정유재난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 그 수군에 있어서 이순신이 이제 모함에 걸려서 이제 삭탈관직을 당하고 백의종군하게 되죠. 근데 이제 원균이 이제 수군을 이끌었는데 7천량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수습한 게 바로 이순신이 다시 복귀를 해서 동년 9월에 명량대첩에서 박살을 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 집권자가 죽으면서 퇴각하는 일본군을 다시 이순신이 노량에서
박살을 내지만 이때 유탄에 맞아 이제 죽게 되면서 임진왜란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명량대첩 1597년 9월에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했다. 이제 고려 말 3대 왜구와의 싸움, 최무선의 진포대첩 1380년이 있었고요. 같은 해에 이제 그 이성계 황산대첩, 그 다음에 1376년에 최영이 앞서 나왔던 선지의 홍산대첩, 요 세 개 알아두고요. 자,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웠다. 이게 이제 1592년 임진왜란이 발하고 무서운 속도로 북상하는 일본군을 맞아서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이 배수진으로 싸웠으나 패배하면서 이제 자결을 했죠. 예, 이게 1590년 4월 말 정도에 있었습니다.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거 이제 조선 초 세종 때 있었던 일이죠. 배중선이 삼변초를 이끌고 진도에 상전했다. 삼별초양제 강화도에서 이제 개경환도하는 시점에서 이제 1273년까지 있었는데, 처음에는 배중선이 강화도에서 진도로 가서 배중선이 죽자 김통종이 다시 진도에서 제주도로 가서 항전을 했었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임진왜란 때 수군의 활약인데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승리가 옥포해전입니다. 이게 1592년 5월에 있었고, 견내량에 있었던 왜군을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른바 한산대첩 하객진으로 물리쳤다. 이게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였죠. 1592년 7월 10여 척의 배로 명량에서 대승을 거뒀다. 정묘제란 때죠. 이거는 백의종군을 다시 복귀를 한 다음에 큰 승리를 거뒀죠. 네.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순신의 3대 대첩은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그 다음에 마지막 전사한 전투 1598년 11월 19일 날 있었던 노량 대첩을 끝으로 해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순서는 그냥 가나다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6번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던 사실은 우선 소현세자께서 돌아가셨다네. 이 전쟁에 패해 청해를 인질로 갔다 왔다가, 이거 병자호란이죠. 자,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동생 같이 갔다가 이제 의문의 죽음을 당했죠. 8년 만에 돌아왔는데, 자, 아무튼 병자호란 때 사실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보죠.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인조 반정 과정에서 논공 행상에서 소외당한 이괄이 난을 일으킨 게 1624년이죠. 병자호는 1636년 12월에서 그 다음에 1월 사이에 있었죠. 곽재우,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한 것은 임진왜란 때죠. 네, 1592년부터 1598년 사이에 있었고요. 김준영이 근황병을 입고 광개산에 상전하였다.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일 거예요. 그냥 넘어가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었다. 비변사 설치와 관련된 소란이 있었죠. 이게 바로 삼포외란 때 있었는데, 이때를 기회로 해서 비변사가 임시적으로 설치가 됐어요. 이게 중종 때인 151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해당 안 되죠.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집된 훈련동함이 설치된 것은 임진왜란 도중이죠. 예. 1593년에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 뭐 이건 뭐 외워야 되죠. 뭐 저도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뭐 근황병, 뭐 의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왕을 지키려는 부대, 광교산 항면. 그러나 뭐 무위에 끝났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7번 다음 교서가 발표된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과인의 덕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자, 조심할 게 정묘전에 변란이 생겼을 때, 이게 정묘호란이죠. 1627년. 그런데 치욕을 감수했어요. 강화를 해서. 근데 이제는 오랑캐가 황제를 참칭하고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이 또 환란을 만났다. 바로 그렇다면 병자호란이죠. 9년 후에 있었던. 예, 이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선지에서 김상룡 나왔었죠. 예. 비빈과 인조의 비빈과 복림대군은 여기로 갔어요. 강화도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왕씨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데 청나라 군대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자결을 했댔죠. 예, 폭약을 지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이끌었다. 이거 북한대첩 유명하죠? 예. 정문부는 임진왜란에도 활약하던 그러한 인물이죠. 예.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이 평양선을 탈환했다. 아까 선제 여기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예. 임진왜란 중에 있었댔죠. 1593년 1월 초.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전. 이것도 아까 나왔었죠. 이건 정묘호란 때죠. 예. 포수사수 살수로 금성대 훈련도감 설치 임진왜란 중이랬죠. 예. 1593년 유성룡의 권위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가전쟁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뭐뭇은 뭐뭐의 결과 심양에 볼모로 잡혀간 복림대군이 쓴 것이다. 소현세자랑 같이 갔었죠. 그러나 이제 소현세자는 기국하자마자 죽었고 복림대군은 이제 효종이 되었는데 이때 그 치욕 이것을 갚기 위해서 복림대군은 집권하자마자 북벌을 준비를 했습니다. 송시열의 기축봉사 뭐 이것을 그리고 이제 어영청의 이완대장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때 이제 조총수를 잘 양성을 했는데 북벌에 직접 나서지를 못하고 청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만주 흑룡강 쪽으로 침투해오자 이를 토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연병을 요청했는데 이때 시험 삼아서 한번 보내봤는데 훌륭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벌에 이용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나선 정벌 두 차례 있었죠. 1654년, 1658년.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 국경 지역에 4군 육진이 개척이 되었다. 이거 이제 그 세종대에 있었던 일이죠. 오늘날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한 국경선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강홍립 부대가 사르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건 광해군 때 중립외교의 일환으로 이제 명예의 그 후군과의 싸움에서 조선 원군 요청이 있었을 때 가긴 갔는데 적당히 싸우다가 항복하라고 그랬죠. 이게 심하 사로 전투가 되는데 1619년에 있었습니다.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상선을 상전하였다. 정묘호란 때죠. 예. 제한된 무역을 허락한 기후약조가 체결되었다. 이게 이제 광해군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독구가 막부가 일본에 들어서면서 조선과 이제 화해 무드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교역을 허락한 것이죠. 1609년 다시 이제 부산에 외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검색 차량에 들어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등재됐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 왕명 출납 그러면 승정원이 되겠죠. 승정원의 일기다. 그럼 승정원 일기가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국왕 비서기관이니까 승정원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승정원 일기는 조선왕조 실록에 또 사료로도 중요하게 쓰이고요. 이제 사초라는 게 있죠.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 사관이 돌아섭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주관적인 성격이 있지만 승정원 일기는 좀 객관적으로 써서 사료적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시정기, 관총 등록을 일정 기간마다 종합해서 발표하는 거, 그 다음에 일성록, 왕의 일기,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1760년부터 시작이 된 거, 이것도 중요한 자료고요. 뭐 각 관청의 일지 등록도 있고 조보, 관청 소식 안내문 뭐 이런 것 등도 이제 사료로 쓰였습니다. 실록에. 자, 나머지 보세요. 비국 등록이라고 불렸다. 비국이란 건 이제 비변사를 말하는 것이죠. 예. 이것도 이제 실록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조선 후기 최고 정무 기관이니까 여기에 자료도 중요한 것이죠. 세 가지 열전 이거 이제 기전체 양식의 한 양식인데 삼국유사는 국왕의 기록을 삼국의 국왕의 기록을 본기에다 적었다면 고려 시대에 대해서는 고려사에서는 세가에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이거 이제 삼국사기죠. 김부식이 지은, 1145년에 있었고, 1451. 그 다음에 정조가 세손10부 쓴 일기에서 유래됐다. 국왕의 일기, 일성록이죠. 이거, 여기, 조선왕조 실록에 쓰인다고 그랬죠. 1760년부터 기록이 된 게 남아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0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거 파주 자원서에는 뭐뭐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성악지묘, 군주에 수행할 덕목, 자운서원, 그 다음에 향약은 해주향약. 이건 태계 이항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 이황과 이의를 한번 비교해보죠. 이황이 좀 더 선배이고, 이황은 정신 원리적 개념인 이를 강조했고, 이 사람은 경험, 이는 경험 현실적 개념인 기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황은 왕권을 강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신권을 강조를 했고,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이는 성학지묘라는 책에서 훌륭한 신하를 만나서 교육받을 걸 주장한다면, 이 황은 군주 스스로 성학을 익힐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그림으로도 설명이 돼서 도자가 들어가고, 자, 그 외에 저서 동방의 주자로 불리는 이황이죠. 그래서 주자서 저류라는 책 좀 잘 알아두시고요. 이 이는 성학지묘 외에 성리학 입문자를 위한 경몽요결이라는 책, 그 다음에 이가 이제 신만장면서 여러 가지 당시 조선 중기 사회로 위기 시대로 이제 진단하고 여러 가지 개혁안 이런 것을 담은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동호문담입니다. 사회 경장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으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는 파주 자운서원, 이 사람은 이제 안동, 경북 안동 도산서원 알아두시고, 이는 이제 해주향약, 서원향약, 이황은 예안향약, 이런 것 등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동어문답 3점짜리예요. 자, 나머지 보죠. 불시잡변을 불교일편한 사람은 조선왕조 건국의 설계자 삼봉 정도존이 되겠죠. 노론의 영수로 북보를 주장한 사람 바로 우암 송시열이죠. 양명을 연구하여 강화포를 형성한 사람, 양명은 실천적인 유학이죠. 바로 정제두가 되겠습니다. 북한 산비가 진흥한 순수비임을 고증한 사람은 시서화에 능한 추사 김정희, 금속과학용으로도 유명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조선 전기편 46회에서 51회까지 기출문제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